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피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막 40대가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친구와 같은 동네 주민들이 인연이 되어 가끔 동네 호프집에서 맥주를 모여 마시곤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며칠 전 그 모임에서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무슨 행사에 초대를 받아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재밌을 것 같아서 나도 가면 안 되냐고 가볍게 물었더니 두 사람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더니 가면 네가 좀 뻘쭘할 거야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말이나 해본 건데 너무 정색을 해서 알겠다고 하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유명인이나 전문적인 사람들끼리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낄 수준이 안 되니 곤란해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고요. 제 분야에서 한 발만 나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감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며칠째 이런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자존감이 낮은 인간이라서 이러는 걸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자존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꿋꿋하다. 내가 당당하니까 남들이 뭐래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거 모든 단어들이 다 틀렸어요. 일단 저는 자존감이 높다라는 말을 거의 사용 안 해요. 자존감은 높고 낮은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안정된 게 중요해요. 자아 수준에 맞고 그 수준에 만족할 수 있으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까지 잘나진 않았어. 근데 그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그게 현실하고 크게 갭이 생기면 인생 사건이 생겼을 때 와르르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틀린 게 뭐냐면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에서도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자아가 아주 건강하고 자존감 탄탄하고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쉽게 상처를 잘 받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면 이 정도면 끄떡없겠지? 이런 분들도 사소한 일에 정말 상처받고 잠을 못 자고 자기 존재에 회의감을 느끼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바로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정도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거기서 회복하는 속도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거기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사건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방치하면 원래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계속 자존감이 하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나를 회복시키고 거기서 빨리 건져내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자존감이 휘청할 사건을 겪었을 때 초기 대응을 해서 빨리 나를 거기서 건져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상태가 아니라 기분이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세요. 사연자님 같은 상황은 사실 극소수가 아니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일종의 거절인데요. 거절을 당하는 건 웬만해선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거절을 당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쁜데 그 기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단지 기분이 나쁜 거다. 이걸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사연자님처럼 지금 기분이 나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 확장시켜서 내 존재가 하찮은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기분은 쉽게 변하는 거잖아요. 날씨만 좋아도 기분이 좋아요. 새로 개척한 식당 음식이 진짜 맛있어도 기분 완전 좋아요.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길 가다가 정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어깨빵하고 지나갔어요. 그래놓고는 어이없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쌍욕을 하고 갔어요. 정말 기분 나쁘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들에서 기분이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내 존재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살다 보면 기분이 좋을 만한 상황도 있고 나쁠 만한 상황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쁜 상황에서 우리는요, 자꾸 거기서 느끼는 나쁜 기분을 내 존재 가치하고 연결시키려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어깨빵을 당한 건 내가 덩치가 작아서 그래.
내가 차 없이 뚜벅이로 걸어 다니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막 이어지는 게 황당한 것 같죠? 누가 봐도 어깨빵한 사람이 나쁘고 나는 재수없었을 뿐인데 왜 잘못이 나한테 향하는 거지? 근데 이런 쪽으로 생각이 흐르는 게 굉장히 흔해요. 지금 사연자님이 하고 계신 것도 이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실제 상황에 따라 좀 미묘하게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 두 친구분들이 좀 사회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땐 그냥 모임 성격이 분명해서 너하고는 안 맞을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하고 거절을 하면 상대가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안 맞는 거구나 하고 쉽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눈치 보고 우물쭈물 말을 뭉개니까 상대가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아니면 그 모임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까요? 모여서 불법 도박을 하나? 이럴 때는요,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쁜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상태라고 자꾸 판단을 내리려는 거. 그 생각을 빨리 멈춰야 하는 거예요. 상태와 기분을 빨리 분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최대한 기분을 좋게 만드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자기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상태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들은 자존감을 높이려면 우울증부터 치료해야 한다, 이렇게 다 말하죠. 사연자님, 나 자신이 거절당해서 기분이 나쁜 상황이시잖아요. 전 단계에서 이게 내 상태가 아니라 기분일 뿐이라고 인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기분을 좋게 만드세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전신 마사지 막 받는 거, 쇼핑하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예쁜 카페에 가서 책 읽는 거, 이런 거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잠깐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꾸만 이 기분은 잠깐일 뿐이야, 나는 쓰레기야,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세 번째, 생각을 차단하세요. 자존감 응급 상황에서는요, 이게 진짜 해로운 일이에요. 저도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면 책을 쓸 수가 없죠. 생각이 바로 콘텐츠니까요. 근데 저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알게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자존감 응급 상황에서는 모든 생각이 다 독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쪽으로의 생각들을 다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이 시기에는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생각을 안 해야겠다 하고 또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바쁘게 몸을 움직이세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게 청소하고 정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으면 정리를 하는데요. 서랍 하나 그냥 빼들고 와서 안 나오는 볼펜 버리고 오래된 서류나 영수증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래요. 옷장 한 칸 이렇게 정해서 거기서 몇 년 안 입는 옷, 안 입을 것 같은 옷 싹 다 정리해요. 아무리 쓸데없는 거 안 사는 사람이라도 몇 년 지나면 버릴 물건이 쌓이거든요. 그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싹 버리고 정리하면 엄청 상쾌해져요. 정리라는 게 의외로 정신활동이 꽤 들어가거든요. 버리거나 자리를 새로 정하거나 할 때 선택이나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 한번 빠져들면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걸 하고 나면 결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말끔해진 환경이 시각적으로 나타나요. 운동이나 다른 취미 활동도 좋으니까 생각을 쫓아내는 움직이는 활동들을 자존감 골든타임 안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 성찰은 나중에 기분 좋을 때 하세요. 자존감이 상하는 경험 중에서는요, 일정 부분 내가 반성하거나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공한 분들 중에는 사연자님하고 비슷한 상황이 계기가 돼서 어디 가도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성공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꼭 자존감 골든타임 안에 이루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성찰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져서 그 위에 자꾸 비슷한 상황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은 사람,
자아가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에 상처받는 사건을 겪은 직후에는요, 자기 성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얻는 성찰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찰이 깊어질수록 나쁜 쪽으로 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나를 다독이고 위기에서 벗어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떠올려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기가 와요. 그때 성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생각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건지, 그 사람들이 또라이라서 내가 봉변을 당한 건지, 그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다음부터 안 그러려고 하면 돼요. 오늘은 자존감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 알려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이 살면서 자존감 다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만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기다릴게요.